인터뷰 잘못 잡았네. 딸바보, 처음부터 백정 아빠가 나와. 딸바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있는 내 친구, 내 엄마, 그리고 내 아빠, 내 아이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중에서 전 엄마예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선 열심히 떨고 계시는 한 엄마를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5살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네. 경산에 살고 있는 네. 34살 엄마입니다. 네. 5살 여자인가요? 네, 여자아이. 그럼 너무 예쁘겠다. 그러면 5살 아이를 이제까지 키우면서 네. 엄마가 제일 좋았다, 기뻤다, 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건 없는데 그냥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이 의미를 두셨네요. 힘들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서 결국 순한 아이였네요. 엄마랑 잘 맞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성향이 잘 맞았다. 네, 엄마랑 그죠? 성향이. 그러면 본인 엄마와 성향이 잘 맞으신 것 같나요? 막 잘 맞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지금 내 아이와 맞는 것과는 다르게. 네네. 어떻게 보면은 좀 고집도 많은 딸이었고. 본인이 느끼기에. 네네. 이 엄마가 친정 엄마 입장에서는 조금 미울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한번 그런 유리를 낳고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은 있는데 저희 엄마도 힘든 적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좋았다고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엄마들은 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5살 이제까지 키우면서 그래도 물론 아이가 순했기 때문에 또 힘든 점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네. 그래도 나 요거는 조금 그래 좀 버거웠다. 내 감정이 얘가 말고 내 감정이 버거웠다 하는 게 있다면? 아이와 둘이 있었던 시간이 좀 많아서 이 아이의 감정을 오롯이 엄마가 혼자 좀 받아들여야 할 때 조금 버거운 버거웠다. 게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럼 전업주부시다, 그죠? 네. 그렇구나. 그러면 몇 살 때부터 어린이집을 갔죠? 3살 중간부터 갔었어요. 1월생이라서 3살 6월부터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3살 6월까지 집에서 같이 네. 육아를 하셨구나. 그러면 아이하고 육아를 하면서 같이 어떤 것에 제일 중점을 두고 내 아이를 키워야지 라고 생각하셨어요? 저희의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안정감을 좀 많이 주고 싶었어요. 아이한테. 니는 이제 충분히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다라는 거를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아빠랑 1년 정도 떨어져 살았었기 때문에 어릴 때 그러니까 엄마랑 둘이 있어가지고 좀 아이에게 오롯이 너는 그래도 엄마가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다,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아이다라는 거. 이 상황에 의한 어쩌면 중점이 되는 문제였을 수도 있다, 그죠? 네. 만약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또 다른 것에 모토를 두셨을 텐데, 그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뜬금없는 질문. 그럼 지금 갑자기 질문 드려서 그런데 나의 엄마를 딱 떠올리면 제일 크게 떠오르는 건 뭔가요? 엄마 하면은 희생? 희생. 네, 저희 엄마도 이제 저희를 키우시면서 좀 희생을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집에서 또 전업주부셨었고 많이 이제 뒤에서 서포트 해주시려고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이 네.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네. 지금 이렇게 키우면서 물론 아직 5세니까 뭐 그렇지만 5세까지 키워보면서 내가 우리 엄마의 이런 부분을 좀 더 이해해야겠다 하는 게 있다면 왜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잖아, 엄마지만. 이렇게 엄마도 사람이라서 한 번씩 이제 감정이 막 욱하거나 짜증이 날 수 있는데 엄마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딸들의 생각들이 어쩌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이를 키움에도 불구하고. 저도 한 번씩 이제 딸을 키우면서 뭐 욱할 때도 있고 짜증 낼 때도 있고 그럴 때 요럴 때 조금 더 엄마를 이해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죠. 그러면 거기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까? 하려고 노력을 하죠. 네. 그래도 아가씨 때보다는 훨씬 더 엄마를 이해하는 폭이 좀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저도 딸이고 또 딸을 키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육아는 어떻게 보면 한 생후 1년까지는 엄마의 몫이지만 한 5세 정도 되면 아빠의 역할도 되게 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남편분께서 아이에게 어떤 아빠이신가요? 제가 신랑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데 100점 아빠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아, 인터뷰 잘못 잡았네. 딸과 처음부터 뭐 100점 아빠가 나오면 안 되는 딸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빠한테서 본받을 점이나 아빠를 존경할 수 있는 점이 많아서 네, 저는 아빠로서는 신랑으로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빠로서는 100점 아빠라고 항상 얘기를 해줘요, 신랑한테도. 네. 그렇구나. 근데 그 아빠라는 게 또 다른 엄마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100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100점인 거잖아요. 네. 어떤 시선이 제일 많기 때문에 100점인 건가요? 일단 존경받을 수 있는 거는 아빠가 항상 성실하고 바르게 생활하시는 거 그런 거나 이제 뭐 유리가 질문을 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최대한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하고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토닥여주고 그렇구나. 네. 그런 아빠가 잘 없죠? 엄마보다는 아빠가 그래도 그랬구나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아빠를 볼 때 네. 본인이 느껴지는 건 뭔가요? 그래도 한 번씩은 엄마 편이 좀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제 아이를 다룰 때도 있는데 그렇죠. 아빠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이제 역할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딸 마음을 더 읽어주려고 하게 되는데 한 번쯤은 그래도 엄마 편이 돼서 유라 네가 이렇게 해서 그랬겠구나 엄마가 그랬겠구나 라고 얘기를 먼저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죠. 맞아요. 그런 마음은 아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 내 남편이 네. 나에게 이런 것만은 최소한으로 좀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육아를 넘어서서 그냥 부부라고 봤을 때.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아이한테 좋은 교육도 좋고 어떤 이런 것도 좀 주고 저런 것도 좀 줘야지 하지만 그 너머에서는 부부관계가 사실 답이잖아요. 네. 제일 아이가 처음 접하는 사회이고 관계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많이 드는 생각은 정말 그냥 둘이 너무 좋으면 아이 기초적인 관계에 대한 정립 생각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면 부부 관계가 막 좋은 집이 그렇게 잘 없잖아 주변에서. 네.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너도 반 나도 반 양보하고 이렇게 책에 나오듯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막 그러면 좋겠지만 그 쉽지 않잖아요. 그럼 나 요만큼은 내가 우리 남편에게 좀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노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본인의 생각. 내가 못하는 것 중에 살가운 표현 같은 그거 어렵지. 워낙에 무뚝뚝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뭘 했어? 살살 자기 선물이야 딱 줬어. 그럼 어떻게 표현하세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런 그랬었는데 지금 그래도 고맙다라고 라든지 칭찬 말 한마디라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노력하실 수 있으실까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또 육아서적이나 이렇게 봤을 때 부부 사이가 좋아야 이제 아이도 안정감을 느끼고 한다 하니까. 그게 참 저부터도 그런 게 이렇게 부부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고 네. 아이에게 보여진 부모는 이래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게 저도 그렇거든요. 내 아이가 봤을 때 내 모습, 아빠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사실은 원초적인 너와 내가 우선적인 관계가 좋다면 그런 생각 안 해도 되잖아. 그 말투가 경상도 말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딱딱하고 싸우자식. 싸우는 느낌이 나서 이렇게 아빠랑 엄마랑 얘기를 한 번씩 하다 보면 딸이 옆에서 둘이 싸우나고. 싸워?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표현이 조금 더 좀 살가워지면 딸도 그런 감정을 안 느끼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럴 수 있겠죠. 네,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닌데 딸 입장에서는 목소리도 점점 막 커지고 맞아요, 하면 맞아요.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는 조금 더 노력하는 걸로 네, 영상에 다 나옵니다. 이제 노력해야죠. 보낼 거야 아빠한테. 노력하신다는데 하시던가요? 막 이런 거. 괜히 찍었어.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후회 남는 건 이런 건데 어떻게 좀 이렇게 키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다면 선배로서. 아까 부부 사이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엄마가 많이 무뚝뚝한 엄마다 보니까 그 아이의 세세한 감정 하나하나를 다 읽어주면서 긍정을 더 많이 해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마가 아이는 자꾸 잘하는데 엄마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너 왜 그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엄마가 공부를 조금 하면서 아이랑 같이 성장을 하면 미래에 뒤돌아봤을 때 아, 별거 아니었구나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그 이 5세 이전의 엄마들이요. 네. 어떻게 성장하면 좋을까요? 마음을 좀 가볍게 가지고 그럼 본인은 하나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했었던 것을 후회하시는 건가요? 처음에는 정말 조금만 이렇게 해도 아이가 큰일이 날까 싶어서 첫째 아이다 보니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기지도 않을 트러블을 가지고도 걱정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과잉보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그래도 조금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은 그래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라고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또 지금은 아이가 말도 잘하고 말귀도 어느 정도 알아먹다 보니까 그래도 엄마가 노력하는 거를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넘어져 다쳤다 하더라도 엄마 괜찮지? 라고 먼저 얘기해주고 엄마 이랬었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엄마한테 얘기해주고. 아, 유리 너무 예쁘네. 그럼 5세 이전에 지금까지 키우면서 제일 내가 아이를 낳길 잘했다 는 생각이 들 때는 언제였었나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네네. 사람 행실을 못 하잖아요. 그죠. 이제 자라가면서 이제 바른 아이가 돼서 자라가고 그런 거 봤을 때 엄마로서 아이를 잘 낳고 잘 키우고 있구나 생각을 하죠. 점을 두고 키우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이것만은 양보 못해. 나는. 엄마로서 양보 못함. 그러니까 내가 요걸 중점으로 아이를 키울 거야. 뭐 이런 엄마만의 방향성? 저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멘탈이 좀 강한 아이. 네가 뭐 운동을 못 해도 되고 공부를 안 해도 괜찮다 하지만 멘탈은 건강한 아이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자존감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신감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지금도 그거는 음. 가지고 있어요. 정신이 건강한 아이, 음. 강한 아이보다는 건강한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렇게 키우기 위한 엄마가 이제 앞으로 노력하실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정이 평화로워야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안정감이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아이를 이제 오롯이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뭐 여기 사실 질문이라고 적어오긴 했는데 여기에 없는 질문에도 이렇게 막 뭐지? 왜 이렇게 질문하지? 하고 당황하셨을 텐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 이 영상 주변에 있는 내 친구, 내 엄마, 내 아빠, 내 아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 이유는 아, 저분도 저렇구나. 아, 저 엄마도 저렇구나. 저 아빠도 저렇구나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지만 거기에서 내가 육아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건 어떤 걸까? 아, 저 엄마는 저렇게 생각하는데 나하고 생각이 같은데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점을 일상적으로 잘 보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어쨌든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저도 저 혼자 영상 이렇게 찍다가 함께 찍으려니까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